자, 안녕하십니까. 토요 특강, 셀트리온 저축 프로젝트 특강 시간입니다. 자, 이 강의는 유료 특강입니다. 유료 특강. 2만원의 유료 특강이니까요. 특강비를 꼭 내셔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외상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죠? 외상이 자꾸 많으면 가게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외상 많이 하지 마시고, 물론 뭐 어쩔 수 없이 외상하는 분이 어쩔 수 없지만, 연말에 가서 청소를 하면 되겠지만, 그럼 너무 예상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2만원 특강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 주 어제 미국 시장이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주말에 좀 염려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걱정할 거는 없다. 왜 그런지 잠깐만 설명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두 개의 이슈가 있었죠. 어쨌든 뭐 9월 만기일도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FTSE 리밸런싱도 있는 부분에서 그죠. 주가가 조금 변동폭이, 우리는 반대로 위로 크게 올랐는데 어제 미국은 이제 만기일인데 오히려 주가가 내렸어요. 그죠. 미국은 그런 게 우리하고 조금 달랐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동안 또 사실 많이 오르기도 했고, 특히 이제 많이 올랐던 이쪽에 반도체, 그죠. 반도체가 어제 미국에서 좀 크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나스닥 지수를 좀 보고 계시는데, 어쨌든 지난 주말에 금요일날 미국이 이제 만기일 부분과 연동되면서 그래도 크게 좀 터졌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 지수도 1.56% 그죠 하락. 그래서 20일을 살짝 깬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요 20일을 전후로만 크게 뭐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가거나 그렇지 않는 부분에서는 우리 시장은 다음 주에도 주도 흐름인 반도체, 바이오, 또 뭐 일부 AI 로봇 이런 쪽에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미국 시장이 보니까 이쪽에 어쨌든 뭐 엔비디아가 3.6%, TSMC가 2.4%, 또 이제 목요일날 상장했던 ARM도 4.4% 급락을 가져갔죠. 그러니까 요 영향이야. 근데 반대로 뭐 테슬라라든지 또 이쪽 애플은 그렇게 크게 하락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만기일과 관련된 많이 오른 종목들을 좀 차익 실현한 그런 상황이고요. 자, 우리 시장도 이제 지난주에 보게 되면 가장 낙폭이 심했던 그죠 5G, 그죠 5G에서 이제 급등을 또 보여줬죠. 그 중에서 이제 SBB테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가져갔고, 뭐 오이솔루션, 그죠? 또 뭐 KMW, 그리고 이쪽에 메타 관련주 쪽도 그죠? 일부 좀 강했고, 그리고 이제 이쪽 리오퍼링 관련주, 뭐 여행주라든지 또 카지노 이런 쪽이 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은 그동안에 소외됐던 부분이야, 그죠? 그게 이제 우리도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만기일과 또 이제 FTSE 리밸런싱과 관련된 부분에서 주가가 좀 오르고 내리고 등락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뭐 크게 하락을 했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이 특강은 제가 유료 특강으로 진행을 계속 지금 올 2월 달부터 하다가 또 중간에 조금 한 뭐 4월달, 5월달 쉬었나요? 우리가? 5월달, 6월달 쉬었나요? 좀 쉬었다가 또 8월달에 휴가철에 좀 쉬었다가 이제 9월부터 또 재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셀트리온 저축 프로젝트 단기 매매를 통해서 셀트리온 한 주라도 늘려나가자. 아무튼 뭐 지금 주식 중에서 제일 어쨌든 뭐 바보스럽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게 셀트리온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과연 이렇게까지 계속적으로 바보가 될까? 저는 아니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제가 계속 뭐 그동안에 보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수 관련 부분이든 또 우리가 뭐 포스코 퓨처엠이 됐든 포스코 홀딩스가 됐든 또 이쪽에 코스모 신성지가 됐든 에코프로가 됐든 이런 수많은 급등주들의, 그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업은 셀트리온이다. 저는 강한하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기다리고 왔지만은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신규 자금을 뭐 투입 뭐 하라 이런 부분 여러분들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최근에 이제 큰 금액들이 또 일부 좀 투입이 되고는 있습니다. 뭐 제 이런 부분에 이제 VVIP 분들께서 뭐 지인을 통해서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시장에서 단기 매매는 하잖아, 그죠? 뭐 단기 매매 안 하는 분들이 어디 계십니까, 그죠? 그래서 단기 매매를 어쨌든 활발하게 해서
그 수익금으로 셀트리온 저축을 한 주라도 들자. 야, 이 취지에 진행하는 거니까. 자, 제가 2월 11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자, 셀트리온 9월 달부터 다시 재개를 이제 또 했는데, 뭐 한미반도체가 108%, 메지온 79. 그러니까 제가 하반기 주도주를 반도체, 바이오, 그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를 선택을 했지만, 자동차는 중간에 테슬라의 가격 인하로 현대차가, 기아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그죠? 밟으면서 제가 제외를 시켰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108% 수익이 났더라고요. 불과 뭐 2, 3개월 만에. 그죠? 메지온도 79%, 메지온은 앞으로도 가능성이 참 많은 종목이기도 해요. 메지온. 자, 지난번에 보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제일 급등했던 게 유진테크예요. 유진테크도 이제 바닥에서 뭐 얘가 제일 바보였어. 제일 바보였는데 이번 주에는 유진테크가 제일 급등을 했죠.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는. 그하고 이제 주승 엔지니어링. 그동안에는 한미반도체, 두산테스나, 그리고 뒤지난주에는 하나마이크론, 그죠? 유진테크는 왜 안 가요? 근데 이번 주에 유진테크가 그냥 급등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 5인방, 한미반도체, 두산테스나, 하나마이크론, 유진테크, 주승엔지니어링, 그죠? 그 다섯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완급 조절로 하고, 그죠? 이 중에 한 놈은 꼭 사라고 그랬잖아, 제가. 가지고 나라고 그랬잖아. 매일 묻히라고 그랬잖아. 중간에 매매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LG전자를 제가 10만원 밑에서, 그죠? 이 주식 사놓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연말까지든 뭐 두 달, 한 달이든, 그죠? 최소 30% 수익 나온다. 금액이 좀 큰 여유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런 거, 그죠? 툭 사놓고,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든 2억이든 사놓고, 뭐 더 금액 크면 뭐 5억 사놓고, 한 두 달 기다리면, 그죠? 30%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LG전자. 그래서 연말까지 저는 요즘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지수 관련 부분에서는 제일 낙폭이 심한데, 어쨌든 성장 부분에서 한번 뻗어 끌릴 수 있는 주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LG전자 지금도 매수 유효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셀트리온 저축 프로젝트에서 수익률 탑 10을 보게 되면, 포스코 엠텍이 428%예요. 이것도 이 시간을 통해서, 토요일 특강을 통해서 3번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추천했던 것 같아요. 이수 페타시스 310%, 코스모 신소재 252%, 그죠? 이수화학 200%, 화신 156, SPB테크, 유진로봇도 최근에 또 급등을 하면서 뭐 118%나 급등을 해버렸더라고. 메지온 90%, 한미반도체 108%예요. 제가 디알텍을, 물론 이런 손절 라인도 약간 했었던, 그 당시 했었나 모르겠네. 그죠? 디알텍이 112% 수익이에요. 디알텍이 최근에 부각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오늘도 지금 디알텍을 제가 조정을, 이게 그동안 이제 경고가 지난주에 하려고 했는데 경고부터서 못 했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이것도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그죠? 제가 뭐 종목을 초단기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죠. 물론 이제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는 7% 전후로 나오면 무조건 손절. 그죠? 손절 쳐야 됩니다. 뭐 포스코, 엠텍이 됐든, 코스모 신소재가 됐든, 손절 치고 나면 또 제가 또 한 번씩 더 하잖아.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추천했던 종목들 부분에서는 하나마이크론이 55% 수익이 나더라고요. 포스코 엠텍도 하반기에 한 번 더 했었죠. 그죠? 7월 22일 날 했는데 40% 수익이야. 신테카바이오는 6월 24일 날 했는데 이것도 매매 많이 했죠. 74% 수익입니다. 한미반도체는 뭐 6월 24일 날 했었죠. 108%. 디알텍 7월 1일 날 추천한 종목이에요. 112% 수익이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번 주에 이제 그게 풀렸어. 그죠? 경고장이 풀렸어요. 자, 그리고 메지온 6월 17일 날 추천했는데 90% 수익이에요. 하반기 시작하면서. 유진테크 7월 1일 날 추천했었죠? 30% 수익이에요. 그때 유진테크하고 누구하고 같이 한 것 같아요? 아니구나. 그죠? 디알텍. 유진테크하고 디알텍하고 같이 투자를 했었어. 그 당시에. 그죠? 유진테크는 뭐, 물론 이제 반도체는 크게. 근데 디알텍 그 당시에 좀 못 가고 허브적거리다가 8월 달부터 그냥 급등을 하기 시작했죠. 디알텍이. 그죠? 디알텍.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수익이 났다는 거. 자, 그러면 지난주에 했던 종목들, 뭐, 요거는 이제,
그 중에서 좀 탑으로 뭐 두산 테스나도 했죠. T로보틱스, 메지온, LG전자를 9월 2일날 했었죠. LG전자 99,600원에. 그죠? 9월 15일에 종가를 8%. 뭐 T로보틱스 두 분이나 했는데, 그죠? 이런 것들 쭉 있었고요. 자, 지난주에 했던 종목은 이제 요걸, 어쨌든 그걸 또 해야 되잖아. 그죠? AS를 하게 되면. 자, JLK 손절가가 나와서 크게 뭐 손절이 아닌데, 이런 이제 금요일 종가로, 그죠? 최고가 대비 손절가 8.39 손절가. 그러니까 9월 9일날 34,700원에 이제 소개했는데, 뭐 종가가 금요일날 종가가 31,800원이에요. 자, 펩트론은 요것도 9월 9일날 했었죠. 그죠? 39,750원인데 차트 한번 다 볼게요. 보면서 진행을 할게요. 자, 아무튼 뉴욕 메카도 장중에 올라가서 13% 수익입니다. 근데 휴림로봇은 손절 11%, 솔트록스가 17% 손절이에요. 그죠? 17%가 요거는 이제 제가 금요일날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종가 장중에 뭐 7% 전후로 손절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두산 테스나는 7% 수익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쭉 한번 요것도 혹시 뭐 지난주에는 그 특강비를 내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안 할까도 했었는데, 또 안 하면 안 되잖아. 또 혹시 특강비를 예상을 했더라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차트를 한번 살짝 볼게요. 자, 차트를 한번 보면, 자, 먼저 이제 이쪽에 그 요거부터 봅니다. 자, JLK. 자, JLK는 이건 지금 아직 무너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그죠? 무너지지는 않은 모습이긴 해요. 그러니까 일단 뭐 근데 8% 손실이니까, 그죠? 장중에 물론 올라가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 손절 라인을 3만 원을 깨면은 손절가를 해버리세요. 그죠? 근데 이쪽은 이제 이게 좀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지금 축이라고 그랬잖아요. 알테오젠 기술 수출주를 중심으로 이쪽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또 반면에 이제 그동안 올라왔던 누닛을 중심으로 의료기기 AI 쪽, 그죠?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전통 기술 수출주, 이쪽 싸움인데, 아무래도 이제 기술 수출주 쪽이 주가가 좀 이제 바닥에서 꿈틀거리고 있고, 최근에 알테오젠이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이쪽으로 좀 매기가 흐를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손절을 7% 8% 안 하는 분들은 3만 원을 손절가로 확실히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펩트론, 그죠? 자, 펩트론. 자, 펩트론 요거는 이제 일라이 릴리라든지 이런 쪽과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은 뭐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 비만 쪽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것도 일단 뭐 수익은 소폭 났었죠. 여기서. 그죠? 이때 이제 우리가 추천했는데 이틀 연속 급등을 했었고, 그죠?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이번 주에 들면서 내리는 건데, 요거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 손절만 안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죠? 36,000원을 깨면은 그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손절 라인 확실하게 지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뉴로메카. 자, 뉴로메카. 빨리빨리 뉴로메카. 자, AS 혹시 뭐 사신 분들, 뉴로메카는 요거는 지금 뭐 어쨌든 요것도 지금 수익이 좀, 그죠? 여기서 하고 그 다음날 주가가 급등을 했었으니까 급등하고 이제 밀렸잖아요. 그죠? 요것도 바닥은 나온 것 같아요. 그죠? 39,000원이면 뭐 바닥은 나온 것 같으니까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 홀딩을 하는 전략에서 나가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휴림로봇. 자, 휴림로봇은 제가 이제 저가권에서, 그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초단기로. 자, 이것도 이제 바닥은 보여줬어요. 혹시라도 뭐 지금까지 손절을 못 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좀 보유하셨다가 다시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뭐 한 2,000원 정도.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아무튼 로봇이 10월달까지는 두산 어쨌든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바이오도 그렇지만은 이 로봇이라든지 주도주 반도체가 좀 조정을 받았고, 반면에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낙폭 가대의 5G라든지 또 메타 관련주라든지 또 리오프링 이런 쪽이 반등을 준 거거든요. 그 다음 주에는 이쪽으로, 그죠? 다시 또 시세를 나올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솔트룩스가 요게 지금 이제 참 좀 많이, 요거는 뭐 물론 이제 소개하고 그 다음날 좀 올라갔지만은 확 밀리는, 그러니까 요것도 바닥권은 잠깐 나왔어요. 요것도 손절 라인 많이 가지고 계시다. 손절 라인을 33,000원 정도, 아니 33,500원을 깨면 그때 뭐 뒤놈도 안 돌아보고 손절면 치세요. 그죠? 일단은 매수 가격에서 7% 손절은 나왔지만 혹시라도 손절을 못한 분도 계실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 라인만 지켜주면 개별 단기는 계속 뭐 나오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두산 테스나.
자, 아무래도 두산 테슬라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무래도 어저께 이제 주말에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크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크게 하락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도 만기 1 부분에서 많이 올랐던 반도체가 내렸다. 그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러면 두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뭐,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요 5만원대만 깨지 않는 부분이면, 그죠? 끌고 나가십시오. 이런 주식들은. 아시겠죠? 우선 테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서 이제 끝났고. 자, 그럼 다시 이제 이쪽으로 와서. 자, 요거는 뭐 했으니까. 자, 여기부터는 유료 강의, 그죠? 아시죠? 특강비 2만원. 그죠? 지난주에는 예상이 많았다. 예상이 자꾸 많으면 가게 유지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셀텍은 후원 특강 계좌 우리은행이고요. 1002-163-313136. 그죠? 토요일만 되면 막 이런 짤부대들이 하지 마라. 그죠? 그런 니들 사정이고. 니들은 뭐 그렇다고 특강비 내는 것도 아니었잖아. 그런데 듣기는 왜 들어? 특강비도 안 되면서. 자, 그래서 이렇게 특강 2만원 유료 특강이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강의에 들어갑니다. 자, 셀트리온. 어쨌든 뭐 15만원 밑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그죠? 주가가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셀트 편이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뭐, 셀트에 말씀 많이 드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 새롭게 이 강의를 청취하시는 분들, 셀트리 한번 매수해 보십시오. 15만원 미칩니다, 아직도. 그죠? 저 머지않아서, 그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도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그동안 해왔지만,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워낙 시세가 크게 났으니까, 그죠? 제가 70만원 2차 목표가 세우면서 비중 줄이라 말씀드렸고, 지금 당분간 손대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손대지 마세요. 반등목으로 들어가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반등물 물론 뭐 포스코 홀딩스로 반등 나오지만, 목요일 같은 경우에, 금요일 같은 경우에, 낙폭 과대 이런 애들이 단기 그러니까 중장기야 뭐, 잘 모르겠지만, 단기 하시는 분들은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이제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를,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이 좀 크게 하락했으니까, 월요일날 우리 시장도 또, 우리 시장이 지금 이틀 연속 급등을 보여줬잖아. 코스피가, 그죠? 지수적으로는 급등을 보여줬거든요. 그럼 다음 주 월, 화 정도 조정받을 수가 있고, 어쨌든 이제 20일 날이 FMC, 그죠? FMC 이제 회의니까, 뭐 금리는 동결이 되겠지만, 그 이전에 한번 흔들림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월요일 날 저점이나, 아니면 화요일 날 저점에 종목을 노려보는 게 좋아요. 그죠? 우리도 이틀 연속 만기일과 관련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고, 또 FTS, 뭡니까? 이쪽에, 그죠? FTSE 리밸런싱과 관련해서 떴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다음 주는 월, 화 정도 저점에서, 그죠? 월, 화 정도, 그렇게 종목을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두산 테슬라, 뭐, 워낙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드리지 않을 거예요. 자, 한미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 유진테크, 5인방 중에서 꼭 한 놈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서 완급 조절만 하면 돼요. 제가 이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3만원대 초반에서 비중 좀 줄이세요. 그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유진테크도 마찬가지로 어저께 제가 비중 좀 줄이세요. 어제도 급등했잖아요. 그죠? 좀 줄이세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밀리고 있는 뭐 한미든, 이런 쪽을 매수하세요. 말씀을 드리잖아. 두산 테슬라를 매수하세요. 그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한 회사니까 좋다 나쁘다. 아니,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다섯 놈은 똑같이 움직이잖아, 지금. 먼저 한미약품이 급등하고 조정받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두산 테슬라가 급등하고 조정받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마이크론이 급등하고 조정받고 있고, 그 유진테크가 이제 또 신고 내잖아. 그죠? 주성현이 신고 냈고. 이거야, 여러분들. 뭐, 다른 게 볼 게 뭐 있어? 주식을 단기를 하든 뭘 하든 편하게 하십시오. 시장의 중심에서 하면 절대.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두산 테슬라를 이거를, 월요일부터 막 살까? 근데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 영향 우리도 조금 받겠죠? 아무래도. 그럼, 월요일 날 오후장이나 아니면 화요일 날 정도 매수하면 딱 좋겠죠. 차트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ABL 바이오. 자, 이제 그동안에 제가 신테카를 비롯해서 루니젤을 비롯해서 비노 이런 쪽. 그러니까 의료 AI 쪽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뭐야? 이제는 바이오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그죠? 신약 개발에 그것도 기술 수출. 우리나라는 아직 기술 수출 단계니까. 그죠? 지금 뭐 최근에 펩톤이 급등을 하고 치료제를 만들 수 있겠어요?
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봅니다. 신약 개발이라는 게 뭐 그냥 뚝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신약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서 기술 이전, 기술 수출 관련, 그죠? 그게 이제 한미약품이었고, 그게 알테오젠이었고, 그리고 이제 ABL이든, 레고캠이든, 오스코텍이든, 한올이든, 차바이오텍이든, 그죠? 그래서 ABL 바이오, 알테오젠은 급등을 했잖아, 최근에. 그래서 ABL 바이오든, 레고캠이든, 모습들이 다 비슷비슷하더라고 보니까. 오스코텍, 차바이오텍도 많이 올랐죠. 이것도 기술 수출했잖아요, 그죠? 네. 자, ABL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중 항체 플랫폼 기반의 말 그대로 이제 바이오 의약품 전문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제 주로 이제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주가 급등했던 애들의 뭡니까? 이런 일라일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라든지 그쪽에 이제 뭐 결국은 이쪽에 머스크, 그죠? 일론 머스크의 체중 감량.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이 이제 부각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가 총액, 어쨌든 1위가 일라일 릴리니까. 그죠? 이 회사는 이제, 그, 퇴행성 뇌질환, 특히 이제 이중항체인 그 비비 셔틀, 이거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기술 수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사실 뇌 퇴행성 질환 부분에서 이게 이제 뇌의, 뭐라 그럴까, 이동을 시켜주는 뇌 관문을 우리가 이제 그 혈액 관문 있잖아요, 그죠? 혈액 뇌 관문 이거를 이제 원활하게 그쪽에 가서 딱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알테오젠이 이제 그 이쪽 그 뭡니까? 그 정맥 주사를 뭘로 바꾸는 기술을 만들었어요. 피하 주사를 바꾸는 기술을 만들었죠. 아무래도 정맥이면은 그만큼 이제 시간도 그죠 많이 또 필요하는 그런 부분인데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피하 쪽으로 그래서 주가가 기술 수출하면서 급등한 거아서 이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뭐 대장암이라든지 고형암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얘의 지금 가장 그래도 나름 기술 수출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기술 즉 비비 셔틀 그죠? 요 부분 자체가 기술 수출이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뭐 어쨌든 최근에 이제 그 또 이쪽 그 강남에다가 이제 본사를 또 그죠 매입을 했잖아요.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바닥 주가도 바닥이에요. 그래서 이따 한번 보도록 하고 문제 두 개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두산테스나 그러니까 반도체와 바이오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 여기저기 개별 종목이야 장중에 제가 오전장에 하니까 그때 항상 읽어드리잖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물려도 시장의 흐름과 우리가 사실은 상반기에 제가 이쪽 그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도요 7,000원대에서 물린 분들 계셨잖아. 그러니까 손전멸 물론 친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지금 얼마까지 7,000원에 물렸지만 16,000원까지 오잖아요. 그러니까 물려도 시장의 주도주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물리면 손전멸을 못 친 분들은 시간이 결국은 해결해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두산 테스나라든지 이런 쪽도 결국은 해결해 주잖아. 시간이. 그죠? 왜? 시장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오버했던 부분에 물리면 골치 아픈 거지. 그죠? 제가 여러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 죄송하게 말씀드리는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하면 사실은 매도 팩토잖아. 그죠? 물론 제가 손절매 부분도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뭐 주가 근데 이제 매도 팩토가 아마 여기 뭐 손실 보신 분도 계실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언급드리고 그러나 저는 반드시 매도 팩토는 그 이쪽 신약 부분에서 성공할 회사예요. 주식이고요. 최근에 유상증자 발표했지만 그 유상증조의 거의 뭐 그죠 100%를 뭐 합니까? 벡토스트립 임상 3상 진행하는데 투입을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하나 단점이라는 게 그죠? 메지오는 펀딩을 3자 배당 펀딩을 받았지만 매도 팩토는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찜찜하다 말씀드린 부분에서 이번에 오히려 잘했어. 그래서 한번 기회가 올 것 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죄송하게 말씀드리지만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은 그죠? 지금 마음이 아프지만 끝까지 한번 나가 보십시오. 성공합니다. 아시겠죠? 자, 두산 테스나 많이 올랐어요. 이 주식도 제가 뭐 주식을 그죠? 5월 달부터도 계속 두산 테스나 뭐 3만원대 초반부터 두산 테스나 외쳤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결국은 신고잖아요, 신고.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하반기 주도주니까. 그 최근에 이제 바닥 세우고 있죠, 이렇게. 거래 줄였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 반도체가 내렸으니까 얘도 그럼 오히려 만약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뭐 한 5만 한 뭐 1,000원까지 내려와 주가가 엎으니까 오 주가도 종합 지수 빠지고 반도체 소부장 빠지면서 뭐 5만 1,000원 와 5만 1,000원 밑으로 오면 매수. 왜? 화요일에 올라가면 되지. 만약에 월요일날 못 올라가고 화요일날 못 올라간다? 수요일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두산 테스나, 그죠? 5만 뭐 한 1,000원대 밑으로 내려오면, 만약에 월요일날 푹 빠져가지고, 아시겠죠? 그러면, 어이쿠나, 왔구나. 절반 매수. 그 다음에 화요일날 삑삑 할 거 아니에요? 화요일날 매수해서 단기로 이렇게 마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ABL 바이오. 자, ABL 바이오. 자, ABL 바이오는 지금 이제 3일 연속 주가를 세우고는 있어요. 그죠? 3일 연속. 3일 세우고 있죠. 3일 연속. 이게 박스권 상단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만원 밑에서 한번 저점에. 이거에 앞서서 이제 알테오젠 지금 급등하고 있잖아. 알테오젠은 급등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급등하는 거, 요거는 조정을 좀 받겠죠. 그래서 ABL, 이 같이 보면 돼. 레고캠 바이오. 응? 같이, 레고캠 똑같이 세우고. 지금 고점 돌파하고 세우고 있거든요. 뭐 레고캠을 할까 제가 두 개를 고민하다가 똑같은 거야. 레고캠. 그러니까 나는 레고캠 좋은 사람 레고캠 하시면 되고 ABL 하시면 되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간 지금 빨리 진행할게요. 시간이 좀 더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종목은 이제 뭐냐? 자, 요거는 DR텍이에요. 한 번 더 한 거예요. DR텍은 이제 지금 그 국토부 장관 문희룡 장관이 지금 이쪽 우크라이나에 갔죠, 그죠? 우크라이나 왜 갔겠어요, 그죠? 차후 부분에 우리의 이제 도울 점, 그죠? 재건 관련 부분이겠죠. 그래서 DR텍은 이제 물론 DR텍이 최근에 오른 거는 우크라이나 그것 때문에 오른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이제 그 관련 부분에서 히림이라든지 도화 엔지니어링, 뭐 서암기계, 항미글로벌, 요거 이제 그냥 참점하시고, 얘는 이제 그 디지털 영상 솔루션 업체예요. 그죠?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가지고 촬영한 거를, 그죠? 이걸 이제 이미지 눈으로서 볼 수 있는, 그걸 이제 구현하는 그런 이제 기술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쪽 엑스레이 부분에서 또 뭡니까? 의료 쪽과도 연관이 되는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FDA에 뭡니까? 또 그 허가를 받았잖아. 시판 허가를, 그죠? 그러니까 시판 허가 그 디텍트라는 건데 FDA에 시판 허가를 받았고 또 이게 이제 AI 기술과 연관이 되면서 삼성전자에서도, 그죠? 전자에서도 이 회사의 이 디지털 엑스레이, 그죠? 이 부분 자체를 ODM으로 좀 공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 AI와 접목되는 부분, 그리고 의료 부분에서 FDA에도 시판을 받음으로써, 그죠? 받음으로써 이 회사가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 최근에 그것 때문에 올라왔고요. 그죠? 그래서 이 회사는 그 제가 저번에 한번 7월 1일 날 3,000원대 중반에서 추천했던 종목이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는 거야. 요번에 올라가는 거는 요것도 포함되겠지만 아마 지뢰 작업, 어쨌든 우크라이나에 그 재건을 하든 뭐 철도를 놓든 지뢰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해외 비중, 매출 비중이 80%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DR텍 다 한번 보도록 하고. 자, 유진 로봇이에요. 유진 로봇도 뭐 로봇도 다음 주에, 왜? 이번 주에 로봇가 많이 빠졌잖아. 그래서 유로메카라든지 SPG라든지 뭐 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자율주행 솔루션 그 스마트 팩토리 이쪽에 이제 부분으로 뭐 강화하기 때문에 그 기존에 했던 이제 로봇 청소기 이쪽 사업을 중단하는 거 아니냐. 저는 뭐 로봇 청소 로봇이라고 한다면 이제 에브리봇이 또 청소 리봇 쪽에는 뭐, 그죠? 걸레라든지 이런 쪽은 점유율 2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쪽을 이제 줄이고 자율적인 이쪽으로 좀 나가지 않을까. 그러면 뭐 다 같이 할 수는 없잖아. 나 이쪽 저는 뭐 맞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관점에서 한 번 더 왔고, 그죠? 그러면 이제 이쪽을 접고 이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보여져요. 그죠? 무슨 말이 가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율주행 신사업 쪽으로 추진을 더 한다는 거야. 그쪽이 이제 더 미래 지향적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한 단계 더 점프되지 않을까 보여진다는 뜻이. 그래서 한번 더 볼게요. DR텍 한번 차트 볼게요. 빨리 차트 봅니다. 시간이 없다. DR텍. 자, DR텍이 이제 그게 풀렸어요. 주가 많이 올랐죠. 그죠? 많이 올랐는데, 어쨌든 이게 경고부터면서 옆으로 세우다가, 그래서 오히려 다음 주에 한번 밀리는 모습이 나오면 좀 좋지 않을까. 만약에 크게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는 5,700원이니까. 근데 뭐, 거기까지 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박스권 6,500원대니까, 그죠? 만약에 다음 주에 매수를 해서 6,500원을 이탈하면 손절가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여기서 이제 거래를 시켜놓고 들고 세우는데 거래가 없잖아. 그죠? 금융 같은 데 거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를 조정받을 때 거래가 없다는 것은 한 단계 더 가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 부분이고. 자, 유진로봇. 자, 손절가는 무조건 여러분들 7%입니다. 자, 유진로봇 경고가 붙어 있는 모습이에요. 경고. 그죠? 경고가 풀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요거는 단기로 제가 한번 보자는 뜻이야. 근데 이제 금요일, 보세요. 최대 거래로 주가가 급등시키고, 금요일 날 주가가 얘만 좀 올랐잖아. 로봇 중에서 다른 데다 빠졌는데, 그죠? 근데 거래가 좀 없어요. 요것도 손절 라인은 어쨌든 뭐 13,000원을 명확하게 손절가로 잡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13,000원 내가 샀는데 좀 빠졌어. 그죠? 13,000원 깨지 않아. 7%, 8% 깨지 않아. 그러면 뭐 일단 좀 더 나가도 돼요. 그러니까 로봇주는 조금 물리거나 가지고 계시면 앞서 두산 그룹의 그때까지는 분위기는 조정할 것 같아. 로봇 쪽은. 그죠? 그 주도주 맥락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메지온과 LG전자. 자, LG전자 지수 관련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메지온은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린 유대나필, 그죠? 아마 조만간에 유대나필 부분에 삼상 부분에 뭡니까, 그죠? 저는 발표를 하지 않을까 보여져요. 두 개 차트만 볼게요. 이거는 이제 뭐 저번에도 설명을 다 드린 종목이니까, 그죠? 차트를 보면, 자, 유대나필, 자, 뭐 LG전자. 자, 066570. 자, LG전자는 제가 요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날이 이제 그 9월 1일이잖아요. 9월 1일 제가 이제 9월 2일 날 추천했으니까 20일 밑에서 바닥 만들었으니까 자, 지수 관련 대형주 흐름에서 요 종목 한번 매수를 해보면 금액이 크신 분들은 그죠? 뭐 한두 달 가지고 계시면 최소 20-30%는 나온다. 1억에 20-30%면 2-3천만 원이에요. 그죠? 금액이 큰 부분들. 근데 이거 뭐 사실은 개별 조금 그죠? 돈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는 단기 매매할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크신 분들은 근데 이제 그때 오르고 좀 다시 또 한 번 더 주가 내렸다가 그죠? 이번 주에 들면서 그냥 주가가 급등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수요일 날 그때 5.8% 그죠? 그리고 금요일 날 소폭 조정 받더니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확 올라버렸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걸 보시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정도는 내려야 됩니다. 그죠? 그럼 다음 주 화요일 정도 매수하면 되겠죠. 화요일 정도 매수할 가격은 제가 볼 때는 한 10만 5천 원 정도. 요 며칠면 딱 금액 크신 분들만 접근하시라고. 좋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메지온. 자, 메지온은 주가 어쨌든 사상 고점 돌파하고 조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도 쭉 꼬리 달았고, 금요일 날 꼬리 달았죠. 거래 많지 않죠. 그죠? 이거는 신약 부분이에요. 신약 부분. 그래서 뭐 조만간에 전 발표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메지오는 약간 중기 성향에, 그죠? 중기 성향에. 이것도 지금 이제 제가 90% 수익을 안고 있지만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기 성향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단기 부분과 이 부분을 명확하게 여러분들. 단 이제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부분에서 몇 %? 딱 7%, 8% 가면 쳐라. 누구도 손들며 쳐라. 다시 또 매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요. 자, 아무튼 뭐 힘든 시장이지만 그래도 단기 매매 좀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오전장에 제가 이제 방송하는 부분에서는 뭐 적은 자금도 여기저기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열심히 우리가 셀트리온 또 한 주라도 모아 나가면 좋은 그죠? 지금까지 고생했잖아요.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내일 수급에서 뵙도록 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